안녕하십니까, 최호빈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일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봄이 되었습니다. 그 봄을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서울의 봄도 쉽게 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피려나 보다 하고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온 건데, 이때 이걸 또 반전이 일어나. 역시 우리 현대사는 완전 반전의 연속이에요. 근데 또 이 반전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1979년이에요. 역시 12.12 사태라는 게 일어납니다. 12.12 사태. 이거는 이제 많은 그 박정희의 군사 정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 12.12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에 좀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쓸 건 아니고 글씨를 좀 다시 쓰려고 해요. 제가 근데 12.12 사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2.12 사태라고. 그럼 교과서의 내용대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12.12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축이 되는 거냐면 신군부 세력이에요. 신군부면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두환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러니까 약간 수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노태우가 전두환의 부하 한 그 정도 됐던 거죠. 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자, 이렇게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분필이 부러졌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12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민주주의 발전을 열망하던 사람들에게는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서울의 봄,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또 독재 정부가 생기려고 하잖아. 군사 정부가. 또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5월 15일에 서울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980년이에요. 여기서부터. 봐봐. 12월에서 갑자기 갑자기 막 백해서 5월 15일로 갑자기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80년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도로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여기다. 자, 우리 군사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계엄을 또 선포합니다. 항상 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독재정부가 항상 하던 거 이제 계엄령이죠.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원래 있긴 있었는데 이게 5월 17일에 있던 일입니다. 이거 5월 17일이라고 하면 좀 떠오르는 날짜 없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날짜. 이게 어떤 날짜 하루 전이에요? 5월 18일 하루 전이잖아요. 5월 18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뭐냐? 바로 이게 80년대라고 써놓읍시다. 빨리니까.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이게 현재 가장 정확한, 좀 아래다 씁시다. 너무 공부를 많이 차지하니까. 5.18 민주화 운동. 이게 가장 지금까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각에서는 막 광주 사태다 이런 식으로 막 부르기도 하는데, 막 폭동이다.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운동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시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는?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전남대 앞에서 비상계엄 철회를 하라고 시위를 해요. 비상계엄 철회하라고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다가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냥 군대가 아니고 공수부대래. 공수부대가 뭡니까? 이거 최전방에 있는 그런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를 그 최전방에서 방어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거 시위 진압하라고 여기 딱 투입을 해버린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공수부대가 이제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엄청나게 완전 진압을 하겠다는 거죠. 뭐 거의 뭐 전쟁 수준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공수부대를 이제 투입하게 되고 그게 투입한 다음에 이 계엄 군대 있죠. 얘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 계엄군이 먼저 발포를 해요. 이제 그날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터져 나오냐? 시민들이 이제 근처 경찰서에서 무기를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시민군이라는 게 조성이 됩니다. 시민군이 조성이 돼요. 자, 시민군이 조성이 되는데, 자, 시민군이 조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도청을 점령해요. 도청을 완전 점령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좀 되니까 그 공수 부대들이 이 계엄군이 잠깐만요. 이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자, 계엄군이 이제 계라고 쓸게요. 계엄군 이제 광주 시내를 우리 택시 운전사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광주 차 못 들어가는 거. 다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고립시키는 거죠. 그 뉴스에서도 막 고립이 돼 있고 완전 고립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 시민군들은 이제 막 헌혈을 하고 부상자를 치료를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막 식량을 배급하고 나름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자 어쨌든 이렇게 광주 시내가 포위가 되게 되고 완전 고립이 되고 그럼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협상이 이제 시민군 측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군부에서 이 협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완전히 딱 마주 서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군이 어떻게 됐다? 진압됐다. 결국은.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운동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자체를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떤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갖고만 이게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거 갖고 뭘 한 번에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혁명이라고 하진 않고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이거 제가 앞에 4.19 혁명 할 때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실패한 운동이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결과적 의의는 있겠죠. 뭐든지. 뭐냐면 그 80년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뭔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자 이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두환 정부의 모습부터 좀 살펴봅시다. 뭘 했는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여기 저걸 보이겠네요. 그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당선이 돼요. 이게 언제냐요? 이것도 80년대예요. 당연하죠. 80년대에 당선이 돼서 이제 그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있는데 이때 대통령 간선제로 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유신 체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제 보통 대통령을 한 번 했다고 여러분들께서 잘 많이 알고 계시던데 이걸 이때 유신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81년도에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 헌법 개정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헌법 개정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제로 개정을 한 다음에 전두환이 재당선되는 거예요. 이 사람 2번 했습니다. 대통령. 이게 간선제 임기는 7년이에요. 이제 전두환이 재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은 1년 하고 7년 더 했다. 2번 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전두환 정부 이제 보통 우리가 50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흔히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길래 50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5공화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선 가장 먼저 일단은 채찍이에요. 채찍과 당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찍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우선은 언론사 통폐합 그리고 뉴스 검열, 사전 검열하고 뭐 우리 독재 정부에서 흔히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때 좀 중요한 게 삼청교육대. 이게 삼청교육대학교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깡패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는 그 정부에 이제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제 그 조두순 사건 때 그 조두순 있잖아요. 성범죄자. 자, 이 성범죄자 조두순이 삼청교육대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두순은 그 전두환을 굉장히 증오한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두순이 증오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좀 솔직히 이게 사실 연관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조두순은 진짜로 나쁜 짓 해서 간 거예요. 그 진짜로 나쁜 짓 해서 그렇게 조두순처럼 진짜 나쁜 짓 해가지고 여기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 반정부 인사들을 많이 잡아갔더라. 이제 그래서 이게 독재 정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삼청교육대가 이제 설치됐었고 그리고 자 자 이거랑 좀 연결이 된 건데 민주화 시위를 엄청 탄압하죠. 자,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채찍이고 그럼 당근은 파란색으로 적읍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근인데 어떤 당근을 줬느냐?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독재 정부는. 자, 뭐가 있었냐면 일단 통행 금지 있죠. 야간 통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외 여행 자유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전두환이 이제 아주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스포츠 대회 유치죠.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올림픽 같은 거 있겠죠. 이제 그건 나중에 노태우 할 때 더 자세히 보고 이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거 유치하고 더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당근에 있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쓸게요. 3S 정책. 이거 3S가 뭐냐면 스크린 그리고 섹스 오해하지 마세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3S입니다. S 이렇게 3S인데 일단 스포츠를 발전시켰고 그럼 스크린과 이거 섹스가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발전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뭐 여기서 좀 강의에서 설명하기 좀 그런가요? 어쨌든 뭐 에마 부인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때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두환 씨라고 해야죠. 이제는. 아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에로 영화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성들이 조금 그때는 음란물을 많이 좀 접하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보면 불법이긴 하지만 그게 그 성욕을 해소하면서 좀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그런 불만들을 잊어버려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유흥업소들이 막 난립하게 됩니다. 당시. 그래서 3S 정책까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민화가 뭐냐면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독재 정부가 이제 행했던 지금까지의 그 독재 정부들이 행했던 방법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아봤고,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여기서는, 자, 이거 지금 좀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룰까라고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까지 지금 해야 될 것 같네요. 뭐냐면, 시위가 안 지워진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6월 민주 항쟁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오늘 강의. 자, 이게 1900. 자, 이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1987 영화 보셨나요? 민주항쟁. 저는 이제 TV 찝으로 하는 거 많이 봤는데 거기 6월 민주항쟁의 과정들이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자, 이 6월 민주항쟁 때 이게 배경이 뭐냐면 그 학생 중에서 이제 박종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타격 공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박종철을 이제 경찰관이 조사를 하다가 책상을 쳤대. 책상에 이렇게 딱 쳤는데 학생이 억 하고 죽었다는 거야. 쇼크 사고. 완전 웃기는 얘기죠. 박종철이 20대 학생인데 심장마비 쇼크 사고 죽었대. 그 이거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1987 이게 여담이지만 1987 영화 때 그 갑자기 그 배우가 이러잖아요. 아니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학생이 억 하고 죽었답니다. 원래 이게 대본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학생이 억 하고 죽었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게 이유가 그 배우가 그러니까 일종의 애드립을 친 거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기가 이제 배우 스스로 보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본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딱 보이시나요? 자, 어쨌든 박종철 이걸 근데 실제로 뭐였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물고문을 받다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가슴이 이제 욕조에 눌려서 그 질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고문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배경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그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헌을 하려고 위원회를 모집하긴 하는데 그냥 뭐 시간표가 끝납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싹 씹어버리죠. 어떻게? 4.13 후원 조치. 이걸로 아주 깔끔하게 씹어버리십니다. 자, 이게 바로 배경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하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 거니까 옆에 넓게 쓸게요. 전개는 일단은 6월 27일, 그러니까 6월 이제 7일에 민주화, 6월 7일이 아니고 6월에, 제가 이게 필기를 좀 해놓고 이제 보면서 하는 건데,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이 월자를 7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6월에 민주화 시위가 확산됩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6월에 이제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한열 학생이 이제 이한열이라는 분이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체류탄 맞아서 체류탄을 그러니까 원래 위에다 이렇게 딱 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한테 직방으로 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이제 머리에 맞아서 이한열 군이 이제 사망하시게 되고 이분이 이제 그 사진을 누군가가 찍었는데 그게 이제 퍼지면서 이 시위가 더욱 거세지게 되죠. 우리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 이러면서 자 이렇게 시위가 거세지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시위가 거세지면서 그냥 합시다. 자 시위가 거세지면서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이 있습니다.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두환이 한 건 아니고 노태우가 합니다. 이 6월 29일 민주화 선언. 그래서 뭘 하겠다냐? 여야 합의를 그 의원들 합의를 통해서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그래서 진짜 직선제로 개헌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건이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그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대선이죠. 임기가 5년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그 대통령이 아이고야 노태우가 됩니다. 아니 왜 노태우가 됐을까요? 아 이게 좀 그 삼김 정치자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그때 그렇지 말으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노태우랑 이제 김영삼이랑 김일이라고 적을게요. 김대중이랑 이제 또 다른 당에 이제 공화당에 또 누가 있었냐면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세 명 중에서 특히나 이 두 분은 이제 민주화에 위해서 많이 힘쓰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포기를 하시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 중 아마 한 분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 3김의 그 지지율이 합친 게 노태우의 지지율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한 명이라도 포기했으면 됐는데 둘 다 이제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노태우가 40%고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제 한 60% 됐다고 해요. 이렇게 말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표가 갈리는 거죠. 30대 30으로. 40이 높아, 30이 높아. 40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된 거예요. 이게 참 권력을
그러니까 계속 이거 보여주는 거죠. 권력을 이제 내려놓을 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포기할 땐 포기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민주항쟁까지 정리가 됐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아주 간략하게 5'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